자, 이전 인트로 시간에 AI 에이전트의 전반적인 개념과 구글 ADK에 대한 소개가 끝났으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ADK를 활용하여 AI 에이전트를 만들어 봐야겠죠. 우리가 ADK를 사용하는 이유는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ADK에서 제공하는 에이전트의 종류와 유형을 학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DK에서 제공하는 에이전트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LLM 에이전트의 개념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LLM 에이전트를 배우기 앞서 ADK에서 제공하는 에이전트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ADK에서 에이전트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행동하도록 설계된 독립적인 실행 단위입니다. 에이전트는 작업을 수행하고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며 외부 도구를 활용하고 다른 에이전트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DK 에이전트의 기반은 베이스 에이전트입니다. 베이스 에이전트 클래스는 ADK에서 에이전트 구현에 필요한 일반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ADK에서 에이전트를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에이전트들은 베이스 에이전트의 기능을 그대로 상속받은 구현체들입니다. 첫 번째로 에이전트를 정의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LLM 에이전트, 그리고 전문화된 각 에이전트들의 실행 흐름을 결정론적 패턴으로 제어하는 워크플로우 에이전트, 마지막으로 LLM 에이전트와 워크플로우 에이전트와 같이 ADK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에이전트 실행 흐름과 로직 이외 개발자가 고유한 운영 로직과 특정 제어 흐름을 커스터마이징하여 자신만의 맞춤형 에이전트를 구현할 수 있는 커스텀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베이스 에이전트의 기본적인 뼈대 위에 이 세 가지 에이전트를 사용함으로써 지능적인 추론부터 구조화된 프로세스 제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ADK에서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에이전트 유형을 하나씩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배우게 될 에이전트는 바로 LLM 에이전트입니다. LLM 에이전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LLM입니다. LLM은 라지 랭귀지 모델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대형 언어 모델이라 부릅니다. LLM은 글자 그대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인공지능 모델이란 뜻입니다. 이 LLM이라는 기술 덕분에 요즘 나온 AI 챗봇들이 우리들의 질문을 이해하고 기가 막히게 글도 써주고 요약도 해주고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줄 수 있던 거였죠. 예를 들어 GPT-4의 경우 13조 개의 토큰으로 훈련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인터넷상의 거의 모든 정보를 학습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니 질문만 잘 던지면 모르는 게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최근 챗GPT를 시작으로 LLM 기반의 AI 챗봇들이 엄청난 속도로 우리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이 일상생활하기 힘들어졌을 정도로 우리와 거의 한 몸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의 자리를 이제는 AI 챗봇들이 조금씩 차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개발할 때 구글링보단 챗GPT에게 90% 이상 의존하고 있고, 이제 챗GPT 없이 개발하라고 하면 정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상뿐만 아니라 직장에서까지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ADK의 기본 에이전트는 LLM에 기반한 LLM 에이전트입니다. 나무로 비유한다면 뿌리와 같고, 건축물로 비유하자면 기둥과 같은 존재입니다. 앞으로 ADK를 활용하여 에이전트 시스템을 개발할 때 에이전트의 대부분을 이 LLM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구현해 나갈 겁니다. LLM 에이전트는 당연하게도 챗GPT, 제미나이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 즉 LLM을 기반으로 사용자 입력을 이해하고 응답을 생성하는 생각하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ADK를 통해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할 때 LLM 에이전트는 각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의 사고를 담당하게 됩니다. LLM 에이전트는 언뜻 보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챗GPT와 같은 챗봇과 유사하지만 ADK에서의 에이전트는 내장 도구와 외장 도구 사용과 자율적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점이 다릅니다. LLM 에이전트는 미리 정해진 흐름 없이 대형 언어 모델을 활용해 동적으로 행동하며 필요에 따라 도구를 호출하거나 다른 에이전트로 작업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적인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각각의 LLM 에이전트를 정의할 때 그 정체성과 행동 지침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ADK에서 LLM 에이전트를 정의하는 건 코드 몇 줄이면 끝납니다. 놀랍지 않나요? 에이전트의 정체성과 목적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주요 설정은 4가지면 충분합니다. 물론 4가지 설정 외에 더 세부적인 설정을 통해 더욱 견고하게 에이전트를 정의할 수 있지만 이번 장에서는 기본적인 설정만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에게도 이름이 있듯이 에이전트도 이름이 필요합니다.
ADK의 모든 에이전트는 고유한 문자의 식별자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에이전트 이름을 통해 내부적으로 에이전트 간 서로를 참조하거나 작업을 위임해야 하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이름을 통해 식별하기 때문입니다. 에이전트의 이름은 에이전트의 기능을 나타내는 심플하고 직관적인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LLM 에이전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에이전트의 두뇌로 사용할 LLM 모델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ADK와 호환성이 좋은 제미나이 LLM 모델을 사용할 예정이지만 추후 필요에 따라 챗GPT, 클로드 등 에이전트에 적합한 LLM 모델을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이전트 기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지정합니다. 이 설명은 주로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에게 작업을 위임할 때 어떤 에이전트에게 위임할지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른 에이전트와 구별될 수 있도록 짧지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전트가 무슨 작업을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지정합니다. 이 설정은 에이전트의 작업 처리나 행동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LLM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 프롬프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침을 작성하는데 100% 정답은 없지만 일반적인 지침 작성 가이드를 확인해서 잘 작성하신다면 에이전트의 성능이 눈에 띄게 높아질 것입니다. 초기에는 구글 ADK 공식 문서에서 제공하는 지침 작성 안내 가이드를 참고해서 작성 연습을 우선적으로 하시다가 추후 더 견고한 지침을 작성하길 원하시면 유튜브나 책을 통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심도 있게 학습하시면 됩니다. 이번 강좌는 학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간단한 지침만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그 밖에 에이전트의 정체성과 목적을 더욱 견고하게 미세 조정할 수 있는 여러 설정들이 존재합니다. 이 설정들은 앞으로 천천히 배워갈 예정이니까 지금 당장은 이런 설정도 있구나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습 화면으로 넘어가 코드를 작성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첫 실습 시간이다 보니 기본적인 개발 환경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강의는 파이썬 입문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파이썬 설치와 커서 그리고 IDE 설치 가이드는 생략했습니다. 파이썬 3.9 이상 버전이 설치되어 있으셔야 하고 IDE는 VS 코드, 파이참, 커서 등 어느 것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인터페이스 UI가 조금씩 달라서 초보자분들께는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파이썬 개발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커서를 설치해서 따라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ADK 튜토리얼을 진행할 프로젝트 폴더 하나를 생성하겠습니다. 폴더는 C 드라이브에 ADK 튜토리얼스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생성한 ADK 튜토리얼스 폴더를 커서 ID에 가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프로젝트에서 방금 생성한 C 드라이브에 ADK 튜토리얼스 폴더를 선택해 줍니다. 저희는 아무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ADK 튜토리얼스 폴더엔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썬 가상 환경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파이썬 기본 환경인 VENV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주 사용하는 가상 환경이 있으시면 그걸로 사용하셔도 무관하지만 학습할 때만큼은 동일한 환경에서 따라와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커서 ID 상단에 터미널에 뉴 터미널 메뉴를 클릭하면 하단에 터미널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VENV 가상 환경 생성 명령어를 입력해 줍니다. 가상환경 생성 명령어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ADK 튜토리얼스 폴더 아래 .venv 폴더가 생성되어 있다면 가상환경 생성이 완료된 겁니다. 이제 가상환경을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환경 활성화 명령어는 .venv script activate ps1 가상환경 활성화 명령어를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명령어 입력창 왼쪽에 가로 안에 .venv가 표시된다면 성공적으로 가상환경을 활성화시킨 겁니다. 이제 가상환경을 활성화시켰으니 저희가 앞으로 에이전트 개발에 사용할 구글 ADK 패키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ADK 설치 명령어는 pip install google -adk 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된 다음 설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pip show google adk를
API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not found가 표시될 것이고,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름, 버전 등이 나온다면 설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겁니다. 구글 ADK까지 설치가 완료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에이전트 개발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프로젝트 세팅이 완료되었으므로 본격적으로 LLM 에이전트를 구현할 차례입니다. 에이전트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때 반드시 구글 ADK 프레임워크에서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ADK에서 에이전트를 인식할 때 정해진 규칙대로 찾아가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에이전트 폴더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파일이 존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ini 파일입니다. ini 파일은 파이썬이 이 파일을 보고 해당 폴더를 패키지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이전트 파일입니다. 에이전트 파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에이전트를 실제로 구현하는 파일입니다. 마지막으로 .env 파일입니다. env 파일은 API 키, 비밀번호, DB 정보 등 민감한 환경 변수를 담고 있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습 때 구현할 에이전트는 웰컴 에이전트입니다. 사용자에게 인사를 하고 환영하는 간단한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웰컴 에이전트라고 지었고요. 그 다음 이 웰컴 에이전트 폴더 구조는 반드시 에이전트 폴더 규칙대로 ini 파일, .env 파일, 에이전트 파일 이 세 개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습 화면으로 넘어가서 웰컴 에이전트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터미널을 끄겠습니다. ADK 튜토리얼스 폴더 아래 챕터 폴더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01 LLM 에이전트 라는 챕터 폴더를 만들고 그 아래 인사하는 에이전트인 웰컴 에이전트 폴더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제 ADK의 폴더 규칙대로 ini 파일 그리고 에이전트를 구현할 에이전트 파일 그리고 환경 변수를 지정할 .env 파일을 각각 생성해 주시고 실제로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ini 파일을 이제 구현을 할 텐데요. ini 파일을 열어 주시고 from .import agent를 입력해 주시면 끝납니다. 이 코드의 의미는 해당 패키지 안, 즉 웰컴 에이전트 폴더를 패키지로 만들고 이제 에이전트 이 패키지 안에 에이전트 모듈을 불러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구글 ADK가 해당 경로에서 에이전트를 식별하기 위한 용도로도 포함됩니다. 이제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두 번째로 env 파일을 열어서 이제 env 파일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에이전트가 필요로 하는 환경 변수가 정의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구현하게 될 LLM 에이전트는 에이전트의 두뇌 역할로 제미나이 모델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env 안에는 제미나이 모델을 쓰기 위한 구글 API 키와 그 다음 벌텍스 AI를 사용할 건지 여부를 설정하는 구글 Gen AI use 벌텍스 AI 환경 변수를 작성해 줘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벌텍스 AI를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펄스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구글 API 키 같은 경우에는 구글 AI 스튜디오로 가서 이제 API 키를 발급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브라우저를 하나 띄워 주시고 구글 AI 스튜디오로 검색해 주면 맨 앞에 쓰는 웹사이트 구글 AI 스튜디오 웹사이트에 접속해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구글 계정이 로그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요. 만약 로그인이 안 되신 분들은 이제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웹사이트 상단에 Get API 키를 클릭해 주시고 이거 기존 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Get API 키를 선택해 주시면 이제 API 키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셔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검색을 하라는 팝업이 뜨는데 이거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 제미나이 API 프로젝트로 선택해 주시고 API 키 만들기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그리고 API 키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이 API 키를 복사하셔서 여기 환경 변수에 붙여 넣어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 API 키를 삭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여러분께서는 구글 API 키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에이전트, LLM 에이전트, 인사하는 에이전트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LLM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글 ADK 패키지에서 LLM 에이전트를 임포트해 주겠습니다. from google adk.agent import LLM agent. 지금 여기 경고 표시가 뜨는데 지금 이 커서에서 지금 이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글 ADK를 아까 분명히 설치했는데 인식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이 ID, 이 커서에서 아까 만들었던 가상환경, 닷뱀부 가상환경을 이제 인식하지 못해서인데, 이거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Ctrl Shift P나 아니면 F1 키를 눌러서 Python Select Interpreter, 파이썬 인터프레터 설정을 누르시고, 여기서 지금 아까 만들었던 레코멘드라고도 뜨죠. 아까 만들었던 닷뱀부 가상환경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없어졌죠. 그리고 아까 임포트했던 LLM 에이전트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이제 이 안에 에이전트의 정체성 및 목적을 부여하는 설정값을 입력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이론 수업 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주요 설정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로 네임이 있었죠. 네임은 이 폴더명과 동일하게 웰컴 에이전트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은 저희가 이제 제미나이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제미나이 무료 버전인 제미나이 2.0 플래시 모델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이전트를 설명하는 이제 디스크립션이 있었죠. 디스크립션은 그냥 간단하게 인사하는 에이전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스트럭션, 지침이 있었죠. 인스트럭션은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쌍따옴표 안에 적었는데, 인스트럭션은 이제 프롬프트에 해당하죠. 지금 인사하는 에이전트는 간단하게 작성할 예정인데, 앞으로 에이전트 프롬프트가 아마 길게 작성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독스트링 쌍따옴표 3개 안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사하는 에이전트는 간단하게 저의 이름을 물어보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인사해주는 에이전트인데요. 그 내용을 이제 인스트럭션에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사용자를 환영하고 인사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사용자의 이름을 물어보고 그 이름으로 환영 인사를 해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탭을 눌러서 같이 줄을 맞춰 주시고요. 이렇게 인사하는 에이전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코드 몇 줄 작성 안 했는데 LLM 에이전트를 지금 구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인사하는 에이전트만 구현했기 때문에 지금 에이전트가 하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에이전트가 루트, 최상위 에이전트가 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ADK에서 에이전트의 첫 시작점이 루트 에이전트가 되는데요. 그리고 ADK가 이 루트 에이전트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변수명을 반드시 루트 에이전트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가 구현한 LLM 에이전트 인스턴스를 루트 에이전트 변수에 할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첫 번째로 구현한 인사하는 에이전트가 지금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배포하기 전에 에이전트가 의도한 대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구글 ADK에서는 에이전트를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쉽고 직관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개발자 웹 UI 테스트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다시 터미널로 가서, 지금 만약에 저희 가상환경이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 다시 가상환경을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테스트할 게 웰컴 에이전트잖아요. 그러면 웰컴 에이전트의 상위 폴더, 즉 챕터 폴더까지 진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01 LLM 에이전트, 여기서 ADK 웹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개발자 웹 UI 테스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맨 아래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HTTP부터 이 포트 번호까지 복사를 해 주시고, 새로운 웹사이트를 다시 띄워서 이거를 복사해 주시고 접속해 주시면 개발자 웹 UI 테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 테스트 웹 UI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에이전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웰컴 에이전트, 즉 인사하는 에이전트 하나만 구현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만 보이지만 추후 여러 에이전트를 선택적으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의도한 대로 인사하는 에이전트가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이 대화 섹션에서 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의도한 대로라면 에이전트에게 말을 걸면 제 이름을 물어보고, 제가 이름을 알려주면 그 이름으로 환영 인사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를 하고 성함을 물어보죠. 그러면 순코딩.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의도한 대로 잘 작동되죠. 처음에 이름을 물어보고 그 다음 그 이름으로 환영 인사를 하는, 저희가 의도한 대로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앱을 통해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면 좋은 정보는 트레이스입니다. 테스트 앱 왼쪽 상단에 트레이스 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트레이스는 저희가 지금 생성된 대화 내에서 에이전트와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를 제가 입력한 대화 순으로 담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안녕이라는 대화를 했을 때 호출됐던 에이전트, 이제 웰컴 에이전트가 호출되고 그 호출됐을 때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정보, 이제 요청 정보, 리퀘스트 정보, 리스폰스 정보 등. 지금은 단순한 대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제 질문에 대한 에이전트의 응답 정보만 기록되었지만, 응답 정보뿐만 아니라 만약 여러 가지 도구가 추가된 에이전트라면 제 요청에 따라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기록됩니다. 오늘은 간단한 LLM 에이전트를 구현하는 방법과 실험 및 테스트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 에이전트를 미리 정의된 결정론적 패턴으로 작업 흐름을 제어하는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